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죠.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비가 갑자기 뭐 천둥번개 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처럼 사람이 괜히 뭐 움츠러지고 그러네요. 보니까 이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나? 하여튼 날씨가 썩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그런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여튼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 회장이 또 한번 떠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새벽에 좀 보니까 미국장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 어젯밤부터. 오늘은 그냥 뭐 골로 가는구나 생각이 들듭니다.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 반등 하루 만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 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어요. FOMC. 정례 회의가 투자 심리를 이제 위축시키면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합니다.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가 전장보다 288.87포인트 정도 떨어져 가지고 34,618.24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54.78포인트 내려서 4,450.32, 나스닥도 217.72포인트 하락을 해가지고 13,708.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그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은 0.39 하락을 하고 다우 지수는 0.12%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이날 하락세를 보였는데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가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 장비 공급을 늦출 것을 요청했다는 그런 보도가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TSMC는 그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 반도체 제장주 기업인 엔비디아가 전장보다 16.81달러나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439달러를 기록을 했고 전날 첫 거래에서 25% 폭등했던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 4.47% 하락을 해서 60.75달러 거래 마쳤고요. AMD는 5.14달러 하락했어요. 4.8%, 101.49달러. 인텔도 2% 정도 하락을 해서 37.88달러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의 FOMC 정례 회의를 주시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9월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유지될 거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1% 올라서 배럴당 90.77달러 상승을 했고 브렌트유 가격도 배럴당 94달러를 돌파를 합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그런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만 초기에 흥분이 가라앉아서 투자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죠. 지금 보니까 그 투자 전략하는 사람이 그래요.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연준이 그런 인플레이션을 보는 경향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를 더 열심히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국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좀 짜증나죠? 좀 약간 잘 흘러가야 하는데, 좀 부드럽게 좀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다. 상당히 안 좋다.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안 좋으면은 여러분들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또 일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그 한국거래소가 그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를 변경하면서 수혜 종목에 관심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 지수 편입 여부에 따라 가지고 기관의 수급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인데 그 중소형주 펀드 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중소형 지수 편입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고 해요.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의 그 정기 변경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에 3월하고 9월 두 번 실시되는 시총 규모 지수 변경은 직전 3개월 6월에서 8월이죠. 일평균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로 나눕니다. 1위에서 100위는 대형주, 101위에서 300위는 중형주, 300
1위부터는 소형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중 시장에서 주목받는 것은 코스피 중형주 신규 편입 종목들이에요. 이 코스피 대형주는 대체 가능한 코스피 200 지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적지만은 코스피 중형주의 경우에는 중소형주 펀드 자금 유입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됩니다. 통상 지수 변경 전후 2개월 동안 기간의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는 거죠. 올해 상반기 연기금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 투자 규모는 66조 원 수준으로 이 중에 중소형주 비중이 6.6%, 2분기까지 국내 주식 투자 규모 증가를 감안을 하면은 중소형주 그 투자액은 5조 원 내외 수준일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조 원 내 될 거다. 특히 이제 소형주에서 중형주 이동 종목보다는 대형주에서 중형주죠. 이 이동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요. 이들은 대형 우량주인데 모멘텀 그 약화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더 약해질 수가 있죠. 2010년 이후 16번의 거래소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변경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지수 변경 전후 2개월간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렇게 이동 종목은 16번 중 12번 기간 수급 그런 순이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16번 중 10번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분석을 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중형주 지수 새롭게 편입된 종목 32개 중에 보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내려온 기업들이 있어요. 아모레지, 쌍용 C&E, 롯데지주, GS리테일, 페노션, 한국가스공사, SD바이오센서 이렇게 7개입니다.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장은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스닥도 많이 빠졌어요. 1.56%나 빠졌어. 1.56%. 그 나스닥 100도 한 1.75% 많이 빠졌습니다. 깝깝하죠. 이렇게 많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게 완전 폭락이네. 폭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나 빠졌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좋은지 아주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S&P도 1.2% 정도 빠졌고 하여튼 거의 초토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3.96% 그리고 많이 빠졌죠. AMD 4.8%, 브로드컴 2.29%, 인텔 2%, 램리서치 5%. 야, 이 램리서치 완전 작살나네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4.3% 빠졌고요. TSMC도 좀 빠졌네요. 2%. 그래도 닥폭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ASML이 많이 빠졌어요. 4.06. 요즘 보니까 EUV 장비 안 팔리나? 하여튼 지금 보니까 TSMC가 저렇게 힘들다고 하니 EUV 장비를 약간 보류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다 보니까 ASML에서도 깜짝 놀랐겠죠. 주가로 바로 영향이 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2% 정도 빠졌고 퀄컴이 0.7% 빠졌습니다. 하여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월요일 날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시간 토요일 보내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